자,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 우리 지난주에 이 책 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돈에 관한 또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 돈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에세이, 수필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수필을 우선 발표하고 평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함께 그거에 대해서 고쳐쓰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세이니까 뭐 특별한 형식 없고 결국은 글이라는 것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유익함이 있어야 되지. 그 유익함이란 몇 가지가 있어. 어떤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던가 아니면 무슨 새로운 깨달음을 얻던가 아니면 글 자체가 이렇게 읽는 재미가 있어. 읽는 맛이 있어. 그런 뭐 느낌을 준다던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좋은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뭐 그런 것들을 기준 놓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돈에 대해서 자신의 경제 생활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돈에 대한 경제 생활에 대한 어떤 나름의 깊이 있는 고민 또는 그 사람만의 어떤 색깔,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잘 드러났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절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소개를 했는가 아니면 뭐 자료서 같은 걸 좀 충분히 해서 인용 같은 걸 해서 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높였는가 이런 음, 것들도 역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글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 구별,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을 올바로 배웠나 이런 것들도 역시 평가의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쌤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쭉 얘기했는데 그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친구들끼리 어떤 점이 훌륭한지, 어떤 점이 아직 아쉽고 부족한지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 평가 그 자체를 잘 하는 것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쌤도 지금 이렇게 그 이제 책 온고 지난번에 그 보여주려다 다운되고 못 보여줬는데 책 온 거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뻘겋게 지나가면서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정 교회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 계속 그래서 요 일을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끝나네. 그래갖고 선생님 아내가 보더니 또 막 빨간 펜을 그냥 아주 직직 꺼놨어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세 번인가 네 번 봐가지고는 이제 고칠 게 더 없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보여. 글이라는 게 이게 고쳐쓰기, 퇴고라는 작업들이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난한 그런 작업들인데 또 그만큼 그렇게 노력을 해야 이른바 그 완성도가 높아진 완성도 높은 그런 글들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고부터 처음부터 잘 쓰면 제일 좋겠지만 어차피 글이라는 것들은 퇴고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또 여러분들이 나름의 평가의 기준을 갖고 볼 수 있는데 남의 글을 평가하는 연습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글을 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힘을 기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자, 지석원 글부터 보도록 하겠고, 준이, 지석투, 하진 순으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네, 생각하면 우리 백원이는 서비스 덱을 살 때 쓰는 것이다. 사람을 살기 위해서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수다. 또 돈으로 시간이나 경험을 살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시 내가 한다면 시간을 사게 되는 것이고, 여행을 하기 위해 돈을 쓴다면 경험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돈으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필요 없을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필요한 건 맞는데 돈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걸 갖다 주거나 직구에 자전하는 방향을 바꾸고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건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생각보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나에게 돈을 많은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또 무언가를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도 아니기에 필요성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것도 필요한 것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 걱정을 안 할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 것이 인생인데 그중에서 돈 걱정은 덜고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많은 시간이 회복되는 직업은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일이 재밌으면 된다. 적어도 지루한 직업을 가지고 싶지는 않다. 능력이나 여건이 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여러 직업을 옮겨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너무 돈에 얽매 있는 삶을 살기 싫다. 하고 싶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돈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삶이 형편해질 것 같다.
자, 수고했습니다. 준이. 나는 그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자신에게 돈이란 무엇인지를 뒤에서 내 의견을 해가지고 먼저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돈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 읽는 입장에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석투. 네,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재밌게 쓴 것 같은데, 뭐, 네. 간단해가지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 정리가 잘 돼 있고 돈에 대한 생각이 잘 펴는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 평가는 이따가 다 보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이 누구였어? 네. 준이. 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석2, 하진, 지석1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돈이란 사회를 돌아오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돈이라는 것 덕분에 우리 인류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도 돈이라는 것이 주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나 또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의 삶에서 돈의 가치는 꽤 크다. 돈이 없어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돈이란 그저 돈 종이 몇 장이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너무나도 비참할 같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17개의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대부분인 14개의 나라는 가족을 선택했다. 나머지 세 나라는 스페인, 대만, 한국이었다.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를 꼽았지만 한국은 물질적 풍요, 즉 돈을 선택했다. 물론 돈은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돈도 결국에 행복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의 끝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 존재한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풍요를 노리고 있다고 해도 내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 이거 왜 갑자기 말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린 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대체하진 않는다. 우리는 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대체하진 않는다. 돈의 삶의 요소가 아닌 삶의 요소가 아닌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2. 네, 그 준이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잘 드러나서 좋았던 것 같고, 뭐 이런 17가지의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 결과 같은 거를 알려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시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쓴 것 같고 마무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지석1. 나오는 내용을 잘 인용해서 쓴 것 같고, 마지막에 준이가 말싸움할 때 하는 습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3등이 하진이었나? 네, 잘했어요. 하진이. 자, 발표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돈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면 아무리 행복해지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돈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돈이 많은 지역에서 돈이 적은 지역보다 비교를 많이 하고 시킨 현실을 기반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더 많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돈이 목표가 아닌 행복을 목표로 삶을 바라봐야겠다. 지석이부터. 지석 원부터. 일단은 뭐 돈이 적은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는 돈이 아닌 행복의 목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끌어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이. 일단은 네, 돈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석 투. 네, 이거 그 내용 봤을 때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이라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연결하는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끝으로 지석 투 글 보고 하진이, 지석 원, 준이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돈이란 경제적 교환이 매개체로 다수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돈은 추상적인 거래에 대한 개념을 수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돈은 재력을 표현하는 수치가 되었다. 이러한 돈은 국가에서 국민과 함께 모두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화폐로 돈은 적어도 우리의 나라만이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선사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런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는 17개국 중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 뽑은 유일한 나라로 그만큼 돈을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얘기해 볼 것이다. 먼저 건강과의 관계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도 대부분 돈이 필요하며 인공적으로 영양소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인 영양제 등도 전부 다 돈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는 돈과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우리는 돈은 행복에 정비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이 말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돈과 행복이 어느 정도 정비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다. 이 구간은 자신이 연봉이 1억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렇다면 이 안에 속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대략 몇 퍼센트가 될까?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세워보자면은 약 94%, 즉 약 1,880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대략적으로 돈과 행복이 비례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위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본주의의 세상과 알맞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며 물질적 풍요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또한 돈이 없으면 많은 다른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진이. 그 문단을 잘 정리한 것 같고 자신의 지식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지석 원. 이제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에세이보다는 설명문의 형식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준이.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저를 포함한 지석이하고 윤하진하고 제가 했던 것과는, 그러니까 저희 셋이 했던 것은 그 글 자체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돈과 행복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과 돈이 그러니까 돈이 적거나 많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결정돼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선 이 글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 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드는 마음은, 여러분이 그동안 선생님들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쓴 글이 솔직히 성에 안 찹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른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뭐 읽었으면 선생님이 잘 썼어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써왔던 글들의 어떤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놓고 봤을 때 별로 글이 일단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성이 안 찹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전체 놓고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드는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지석이, 준이, 뭐 지석도, 하진이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너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너희들의 어떤 그런 생각, 너희들만의 생각, 이걸 원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얘기 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남들이 뻔히 뭐해? 하는 얘기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움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나마 아까 준이가 이제 마지막에 분석을 잘했지. 준이, 지석, 원, 하진이가 셋이 또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나마 지석이가 셋과는 다르게 혼자 튀니까 그나마 지석 투 글이 뭐 한 거야? 새로워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석 원이 얘기했듯이 지석 투 글이 여기 여러분들 글 중에서 제일 무겁게 쓴 거야. 경수필로 쓴 거야. 그러니까 수필이 좀 이렇게 중수필. 중수필이죠. 네. 경수필이라는 게 있고 경수필. 중수필이라는 게 네. 있어. 경이 가볍다는 거고 필이 가볍죠. 무겁다라는 것들인데 수필은 사실은 중수필보다는 가벼운 일상의 어떤 그런 걸 갖고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대다수를 차지해, 대다수를. 뭐 중수필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수필 같은 경우에 일화, 에피소드 같은 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그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이 일반적인 수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필의 특성도 별로 이 글들에 살아있지 않은 것들. 그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선생님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이 글들을 읽으면서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뭐 아까 앞에서 깔았듯이 이건 너네들 잘못이야. 너네들이 그동안 선생님 돈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이것들이 선생님이 여러분 네 명의 글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소감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글을 좀 더 이렇게 뜯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석이가 시작하고 있는 방식이 돈이란 무엇일까 해갖고 이제 이른바 정의를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글 시작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 이렇게 시작하는 방식, 정의를 내리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안정감 있게 시작한다. 신뢰를 준다. 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재미는 없다. 네. 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야. 자, 돈은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살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 여기 지석 1하고 지석 2하고 보면 돈이란 경제적 교환의 매개체로 다수의 합의에 정해진 물건을 말한다. 라고 해서 지석 2는 무슨 학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놨고, 좀 무겁게 썼어요. 지석 1은 아주 그냥 뭐에 일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쓰는 중2를 대상으로 중2 수준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른바 대중서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쓰는데 요런 글쓰기는 이제 누구를 내가 탁기스로 해서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뭐 학술 논문을 제출할 때와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쓸 때와 그래서 이제 늘 글을 쓸 때는 탁깃을 누구로 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대중서를 할 때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쓰는 글들이 제일 효과적이고 좋은 글이라고 출판계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더하게 뭐하게 쓰는 경우는 어렵게 쓰는 경우는 대학 교재나 아니면 학술 논문 발표할 때 이럴 때 이게 쓰는 거지. 쉽게 말하면 출판사는 책을 팔아먹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잘 뭐 한다는 거야? 안 팔린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쉽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수다? 이게 뭔 말이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수다. 또 돈으로 시간의 경험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돈을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살 때 쓰는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다? 오히려 이 두 문장이 뭐야 돼? 바뀌는 게 낫지 않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수다. 그런데 물건이나 서비스를 뭐 하려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오히려 우리가 인지체계상 이야기가 더
부드럽게 전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으로 시간이나 경험을 살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대신하게 되면 시간을 사게 되는 것이고 여행을 하기 위해 돈을 쓴다면 경험을 사는 것이 되는 식이다 해서 자, 요런 거 좋습니다. 자, 쌤이 왜 이런 문장 좋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줬으니까. 이 첫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깊게 그 간단하게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예시를 든다던가 비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이른바 친절한 글쓰기다. 친절한 글쓰기. 이렇게만 보면 돈으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만 보면 돈으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좋아한다,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점층적으로 가는 기법, 이것도 좋은 기법입니다.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전환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문단도 자연스럽게 구별해주고 있는 것들 맞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필요한 건 맞는데, 돈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걸 가져다 주거나 지구가 자전한 방향을 바꾸고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수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일단은 문장이 너무 뭐해? 깁니다. 이러요. 길어지고, 물론 필요한 건 맞는데, 런 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또 물론 필요한 것이 맞는데라고 하면 너무 오락가락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물론 필요한 건 맞는데 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정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이렇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안전장치를 달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다는 게 다 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는 좀 이렇게 뭐야?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점을 좀 더 과감하게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요건 빼고 차라리 요건 빼고 돈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걸 가져다 주거나 지구가 자잘한 방향을 바꾸고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건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도 이게 어려워. 그냥 죽은 사람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뭐 하는데 끝나면 되는데 아닌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베베 꼬는 거 요거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 지석이가 뭐 준이야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지 않았지 라고 하면 그 뭔 말이냐고. 어, 이렇게 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지석이 취향. 돈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걸 가져다 주거나 이게 무슨 말이야? 돈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걸 가져다 주거나 그러니까 위에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를 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근데 원하는 근데 이것도 약간 무슨인 게 여기서 지금 시간 말하는 건데 위에서는 시간을 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이게 어, 이 얘기가 약간 진짜 약간 그 마술을 하는 것처럼 딱 돈 가지고 나와라 하면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쓰고 싶었는데 그런 것 같긴 그래. 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필요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또 바로 여기서는 돈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걸 가져다 주거나 이렇게 하면 돈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걸 가져다 주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에 무슨 새벽 배송이다, 퀵 배송이다 뭐 하는 저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뭐하다는 거야? 갸우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분명하잖아. 지구가 자잘한 방향을 바꾸고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분명한 예를 들어주는 것들이 더 확실하다라는 거야. 어? 자, 이건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생각보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또 헷갈려. 생각보다 돈으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니 또 갑자기 생각보다 돈으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지금 지석이가 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뭐 어쩌라고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아예 그럼 안정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야기를 깔끔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여기 부분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글들을
정돈돼서 썼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봐. 현재 나에게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많다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나에게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또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현재 나에게는 이렇게 간다던가 차라리. 그럼 오히려 글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또 무언가를 사고 싶은 욕구도 많은 것도 아니기에 필요성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다. 근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것도 필요한 것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틀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석이는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그재그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지. 그렇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 걱정 안 할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라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 걱정 안 할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구체성?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선생님이 지석이 글을 읽는 맛이 더 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야, 겉에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잼만 날리고 본격적으로 가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거야. 계속 이렇게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도는 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 것이 인생인데 그중에서 돈 걱정은 덜고 살고 싶다. 누군들. 근데 돈 걱정이 제일 큰데 문제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그런 안정적이고 또 지도 또 인정을 해 또. 그러니까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석이가 너무 지금 뭐야? 안전판을 걷는 안전판. 이렇게 말하면 니들이 욕할까 봐 이럴 수도 있어. 또 이렇게 말하면 니들 거또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얘기지. 안정적으로 확보된 직업을 찾기 어렵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이 일이 재밌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내는 거. 만약에 이 앞에 것들에 대해서 뭐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사람들이 이거 신박한데? 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꼭 돈을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생각을 바꿔서 그냥 차라리 이 일을 재밌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역발상을 하게 해주는, 새로운 발상을 하게 해주는, 이 부분은 오히려 네가 강조를 하던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강조의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아쉬운 거죠. 적어도 지루한 작업을 가지고 싶지 않다. 능력이 없게 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여러 직업을 옮겨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직업 얘기로 좀 바뀌어버렸고 어쨌든 너무 돈 얽매이는 삶을 살기 싫다. 하고 싶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건 또 뭔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이 목표가 또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앞에서? 그 정도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하고 말인지 싶,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돈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삶이 황폐해질 거다. 이렇게 가야 의미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서는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걸 분명히 되는데 그러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요게 지금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건지 아,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지석의 이걸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주인공과 이 조연과 엑스트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쌤 생각에는 그냥 지그재그 가다가 끝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그래서 이 글은 보면 뭐 지석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고민 잡아놓고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 잡아놓고 썼다기보다는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그 지석이의 생각의 흐름대로 이게 전개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의 흐름도 전개해도 깔끔하고 좋은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러는 건 정말 고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 힘들고 미리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그 윤곽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석이가 또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석 2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2 글은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돈이란 경제적 교환의 매개체로 다수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물건을 말한다. 이거는 뭐 어디 사전에 나온 얘기야. 지석이 네가 정의한 거야? 그 사전에 나온 얘기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해가지고 제가 음, 이해한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교환의 매개체다. 다수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물건을 말한다. 라고 해서 어쨌든 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추상적인 거래에 대한 개념을 수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돈은 재력을 표현하는 수치가 되었다. 라고 해서 어쨌든 계속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국가에서 국민과 함께 모두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화폐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음. 계속 근데 좀 합의라는 말이 좀 합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쓰면서 합의, 느끼긴 했는데, 어, 네. 합의라고 해서 이제 물론 뭐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같은 용어 비슷한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다수도 반복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바꿨거든요. 좋습니다. 이러한 돈은 국가에서 국민과 함께 모두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화폐, 이 부분도 바꾸는 것이에요. 음, 네. 원래는 이런 다 돈은 적어도 우리나라만이라도 엄청난 영향을 선사한다. 이거 뭔 말이야? 이런 돈은 적어도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우리나라만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화폐는 이런 저희 나라에서만 약속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약속한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대충 그런 얘기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을 해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독자가 읽고 나서 그냥 바로 네. 이해가 되게 해야지 이 글이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게 하고 이런 걸 물론 뭐 이렇게 아주 네가 그 뭐야 석학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글을 막 이렇게 막 이게 무슨 뜻일까 뭐 경전을 해석하듯이 해석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아 보통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해?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집어치울 수가 있습니다. 아, 자, 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런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아니, 돈이 너무 중요하다는 갑작스럽게 얘기를 들어가네요. 합의한 돈이라고 얘기를 시커내놓고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왜 돈과 삶의 관계라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건지 물론 뭐 우리나라만이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선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한 문장 정도 더 적었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부분 이러한 돈은 국가와 국민과 함께 모두 합의해 만들어진 화폐로 이 부분 아까 위에서 했기 때문에 빼버리고 지금 생각에 이 문장을 빼고 모두의 합의에 돈은 재력을 표현하는 수치다. 그래서 돈은 뭐 우리나라 돈은 뭐 원화는 최소한 우리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제 선사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선사라는 거는 어떤 영향력을 선사한다. 선사한다라는 거는 좋은 걸 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물론 뭐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돈이 좋은 걸 준다라는데 돈이 꼭 그 막 좋은 영향력을 선사하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선사한다라는 과연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것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선사한다라는 말이 그냥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쓸 건지, 영향력이 크다라고 쓸 건지, 요거에 가장 너가 표현하는데 알맞은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라면 이제 이게 서로이 되나 서로. 처음 부분 서로를 쓴 네, 거야. 서로, 네, 어. 3개 나눴어요. 그다음에 우선 우리나라는 17개 중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 뽑은 유일한 나라로 그러면 이게 17개국이라고 하면 그 17개국이 뭔 나라인지 우리가 전혀 뭐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는 수가 거지. 그래서 뭐 OECD 기준 뭐 차라리 이렇게 뭐 범주화 시켜야 돼. 범주화 시켜야 돼. 17가지 선진국 중, 뭐 그렇지. 17개 선진국 중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준이가 어쨌든 찾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서 어쨌든 준위 정도는 써줘야 자료의 음, 출처라던가 뭐 이런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이 글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17개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가운데서는 이 글에 대해서 신뢰가 갖기가 어려운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유일한 나라로 그만큼 돈을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쓰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의미 연결지 얘기해 볼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건 또. 아까 여기서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다 그다음 아직 이게 지금 여기가 본문이 아닌 거야? 아니, 본문인데,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이 그러면 차라리 뒤로부터는 쭉 이런 삶의 의미를 연결지어서 얘기해 볼 거다라는 쌤 내용. 생각에는 네. 요 이야기도 서론으로 가고 네. 어? 표현하는 수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17개 중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뽑을 만큼 돈이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다. 어? 그래서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요 이야기는 사실은 요 앞에 여기 부분하고 뭐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야 음, 된다? 빼야 된다. 없애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먼저 건강관계의 관계에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쾌적한 환경 속에 돈이 필요하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 대부분 돈이 필요하며 돈을 요구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건강과 관련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점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고 할 때 여기서 당연히 문단을 뭐 해줘야 되고 문단 구별해줘야 되고 별. 네. 그래서 이제 돈과 건강과 돈의 관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그 뭐야 지석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통계 자료 같은 걸 하나를 제시해주면 됩니다. 해서 노인들이 실제로 그 병원비라던가 돈이 음, 얼마가 드는가 아니면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평균 수명이 실제로 뭐해? 현격한 다르죠.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차이들. 예를 들면 뭐 선진국 국가와 그 잘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평균 수명이 확 차이가 나. 그죠. 노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아니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해주면 이 글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음, 그 다음에는 돈과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우리는 돈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얘기를 하겠다. 네, 약간 알아보도록 하겠다. 라고 좋게 말하면 친절한 거야. 내 앞으로 이렇게 구어체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좋게 말하면 친절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네가 이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이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지금 얘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구나 알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쓰면, 좋게 말하면 공식적이 돼, 공식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딱딱해. 그래서 이제 지석이가 공식적인 글이라는 어떤 그런 폼을 따를 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내가 그 글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예를 들었잖아.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제가 사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대전시에 사는 이선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 사실. 그런 부분이야. 자, 네. 우리는 돈은 행복에 정비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이 말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돈과 행복을 어느 정도 정비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체적인 것들 쓴 거 좋습니다. 이 구간은 자신의 연봉이 1억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렇다면 이 안에 속한 우리나라 사람은 대략 몇 프로 될까라고 이제 써서 근로소득자 2천만 명을 기준 봤을 때 약 90억 1880년 근로소득자 대략적으로 돈과 행복이 비례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잘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했습니다. 이 맞는 얘기야. 근데 못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친절해. 지석이가. 자, 이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돈과 행복이 어느 정도 정비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다. 이 구간은 자신 연봉 1억 이하일 때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정비를 유지하는 구간이 있다. 1억까지는 연봉 1억까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하다? 더 행복해진다는 행복도 거잖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연봉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94%에 이른다라는 거잖아. 음, 그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너가 한 번 더 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머리 쓰게 하는 거야. 이 해석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든 거야.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게 그 약간의 어려움을 주는 거. 일부러 또 그래서 그 글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 수준 높은 글이라고 얘기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금만 그 뭐야 꽈도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 글 안 보면서 어려워하고 막 실증내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글의 톤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석이는 지금 전반적으로 글을 좀 이렇게 수준 있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수준이 계속 이렇게 뭐야 일정한 수준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다만 이렇게 글을 쓰는 것과 아까 좀 더 직관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를 얘기했을 뿐이야. 위의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본주의 사상과 알맞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며 물질적 부귀를 오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또한 돈이 없으면 많은 다른 삶의 가치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로 보면 어쨌든 안정된 어떤 그런 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짜임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가지고 일관되게 쓰고 있는 점들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 과제를 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석이 삶에 있어서 돈을 벌까 지석이는 돈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지석이는 앞으로 돈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건가? 돈을 얼마나 필요로 할 건가? 돈을 어떻게 벌 건가? 등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자신에게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자고 요구했는데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요구에 따른 글은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이 글 자체가 하나의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에세이로서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준이. 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란 사회를 들어가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쓰는데 준이도 역시 좀 더 뭐하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덕분에 우리 인류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썼는데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 뭐 맞는 얘기지 사실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정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자료? 근거가 필요해. 근거. 왜 돈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도대체 돈이 무슨 역할을 한 건지라는 부분에서 이제 요게 이제 또 둘로 나뉘어. 너가 온고지가 제한돼 있어. 그러면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뭐해? 빼는 거야. 그냥 합의를 했다. 다른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다. 라고 전자의 글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선생님이 지석이 글에서 칭찬한 부분 있지. 부연 설명하기. 간단하게 쓰고 부연 설명하기. 근데 지금 준이 글에 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도 부연 설명 없고 인류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시 부연 설명 없이 그냥 핵심 문장만 그냥 두 문장 연속으로 빠방 하고 때려버린 거야 지금. 빵 빠바바바 빵 빠바바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빵빵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린 거야 지금 글이. 자 물론 대한민국이랑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돈이란 것이 주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다. 나 또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란 개념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좋은 점 인류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나로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범위에서 점차 좁혀 들어오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들 좋습니다. 이런 건 우리 그 사고 체계하고 맞습니다. 나의 삶에서 돈의 가치는 꽤 크다. 돈이 없어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준야 우리가 네? 돈 걷어서 너 뭐 빵이라도 사줘야 돼? 아니요? 어? 우리 뭐 돈 걷어서 지석이 뭐 준이 우리 뭐 이렇게 너네 입도 걷어가지고 준이한테 보내주고 막 그래야 돼 지금? 아니요? 참 여기 뭐 돈이 없어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이라고 말하면 너가 지금 돈이 음, 없어갖고 그 의식주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 아이고 네. 준이야.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돈이란 그저 종이 몇 돈이라는 그저 종이 몇 장이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너무나도 비참할 것 같다. 위에서는 돈 중요하다고 그렇고 돈이라는 그저 종이 몇 장이 나의 미래를 갈아먹는다면 왜 갑자기 돈이 이렇게 수수한 게 돼버렸어? 우리 인류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든 엄청나게 중요한 돈이 왜 갑자기 여기서는 그저 종이 몇 장이 돼버리는지 이렇게 톤이 너무 안 맞습니다. 톤이.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아까 지석 투할 때 네. 이렇게 써줘야지. 삶을 풍요할 게 무엇인가에 조사를 진행했고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14개 나라는 가족을 선택했고 나머지 세 나라는 스페인, 대만, 한국이었다. 이거 나머지 세 나라는 이 중 대부분이 14개 나라는 가족을 선택했다. 가족을 선택하지 않은 세 나라는 스페인과 대만, 한국이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문장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아니면 뭐 이 중 대부분의 14개의 나라는 가족을 선택했다. 하지만 스페인, 대만, 한국은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하고 스페인은 건강을, 대만은 사회를 꼽았지만 한국은 물질 평등, 즉 돈을 선택했다. 물론 돈은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요 돈이 중요하다. 요 이야기. 여기 돈이 꽤 가치가 크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돈 없으면 비참할 거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게 껴가지고 역시 좀 이야기 방향이 좀 이렇게 흐트러진 거야 지금. 잠깐 휘청했다 다시 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라리 요 배치를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돈은 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라고 해서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또 갑자기 급전환되고 있습니다. 돈도 결국은 행복에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진짜 행복 끝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 존재한데서 여태까지 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돈도 중요시 여기고 돈이 중요하고 막 썼다가 내적인 것도 중요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 요것도 정책적인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해도 내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다음에 결론 내려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목표가 좀 대체하지는 않. 그렇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어투가 바뀌었는지 이러면 사람들이 의심해. 뭐라고 의심해? 대리? 뭐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의심해. 어딘가를 아, 다가 자, 어머나, 준이야, 그런 거였어? 뭘 그런 걸 의심한다고 해서 그런 걸 그러니까 지소가 자, 우리는 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뭐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돈이 삶의 요소가 아닌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돈이 삶의 요소가 아닌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근데 제가 이걸 좀 돈이 잘못 음, 꼬아서 헷갈리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돈이 삶의 요소가 아닌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주제 문장이에요. 이 주제 문장이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로 끝도 잘 맺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준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인데 그렇다면 글 배치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오히려 제일 처음에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어? 아, 그런데 돈이 사실 최근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치밀한 계산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왜냐면 네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요 얘기이기 때문에 돈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어? 아,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거나,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제대로 잘해서 한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얘기, 준이 너의 얘기를 하고 있는 요 부분들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럼 차라리 요 이야기를
요 다음에 와서 이거를 이제 너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그렇다면 내가 삶의 요소가 아닌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나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준이 너의 이야기로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한다던가 뭐 이렇게 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진이 내 삶에서 돈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해서 역시 하진이도 준이하고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식으로 해서 글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 행복한 삶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연결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돈이 없다면 아무리 행복해지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꺾었습니다. 부자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돈이 많은지 돈이 적은지 남과 비교를 많이 하고 그걸 끊는 일이 더 많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역시 아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뭐 예를 든다던가 뭐 실제로 뭐 선진국가가 자살률이 높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쓴다던가 뭐 부탄이란 나라가 뭐 그 GDP로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행복지수 이런 부분은 뭐 높다던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구체적인 통계적이나 사실들을 제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앞으로 돈이 목표가 아닌 행복한 삶을 목표로 바라봐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역시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역시 하지도 이제 그런 점에서 앞부분에서는 돈이 중요하다고 막 얘기해놓고서는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 행복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얘기는 아까 준이도 지석이도 했던 그 이야기인데 어떠면 남들이 뻔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뻔하지 않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게 늘 고민이야. 그러니까 아예 글감 자체가 신박한 새로운 거를 쓰면 그거 자체로 이렇게 50% 먹고 들어가는 거야. 성공적인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러한 소재가 널려 있는 게 아니야. 진정한 승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음식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인기를 확 끌 수 있어. 그러면 제일 좋아. 그런데 새로운 음식을 들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 전에 없었던 탕후루 들고 나왔고 그래서 또 성공했다가 좀 요즘 좀 문제가 있고 그 전에 마라탕? 어? 아, 그거 들고 나왔고 뭐하고 뭐 대만 카스테라 휩쓸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글도 마찬가지야. 글도 어떤 특별한 소재를 갖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맨날 세상에 새로운 게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리가 맨날 뭐 하는 거야? 맨날 먹는 된장찌개, 맨날 먹는 김치찌개라는 얘기야. 그런데 김치찌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하게? 맛있게 끓인다거나 뭔가 김치찌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뭐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럴 때 오히려 뭐 이런 탕후루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의 그 보통 광범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쓸 때 훨씬 더 파이가 커. 더 성공이 크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수쌤도 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떤 아이디어를 특별히 갖고 있지 않지만 지석원이나 준이나 하진이 같은 경우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색깔을 입혀서 좀 새롭게 쓸 거냐. 접근을 좀 달리 할 거냐. 아니면, 비유나 뭐 이런 상황 설명을 다시 할 거냐. 이러한 변화를 주어서, 그래서, 뻔한 이야기인데도 다르게 하는 방법, 새롭게 하는 방법. 요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음. 고민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메시지는 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일 축하를 벌써 지금 몇 번을 한 거야. 계속 생일 축하하잖아. 뭐 추석 명절 계속 있는 거잖아. 크리스마스 맨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어떻게 좀 뭐하게,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고민해야 된다, 고민. 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야. 글쓰기도 마찬가지야, 글쓰기도. 글쓰기도 뻔한 이야기인데, 그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좀
어느 부분을 좀 바꿔서 색다르게 좀 시도를 해볼 수 색다르게 시도를 해볼까?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뭐해? 창의적인 글쓰기다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창의성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 노력하지 않아도 재능을 갖고 있는 재능. 그냥 그저 그 사람이 턱 했는데 그게 창의적인 거야. 얼마나 부러워. 어? 그 사람 정말 부럽지. 근데 그 창의성이 그게 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냐고.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지.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믿는 것들, 교육의 힘이라 믿는 것들이 바로 뭐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성취할 커버가 수 있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쨌든 뭐 타고나기를 뭐 이렇게 나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좋고 그렇지 않다라면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름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네. 자, 다음 주에 책이 응. 아몬드네. 아몬드예요? 이미 아몬드라는 읽었는데. 소설책입니다. 뭐 그 뇌하수체? 우리 지난번에 그 DNA 책 봤었지? 아니 DNA가 아니야. 우리 무슨 책 봤었는데 거기 쌤이 DNA 탐정. 그때 그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편도체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몬드라는 소설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